피해자가 방문하는 곳에 가짜 신고를 해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뜬금없이 출몰했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피해자가 쇼핑몰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알람이 울리게도 만든다. 피해자 소지품에 숨겨진 추적 장치와 도난 방지 시스템의 신호 간섭으로 발생. 어디를 가든지 거리에 일렬로 선 차들이 피해자를 향해 전조등을 번쩍거리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고의성 없다고 주장 가능한 행위들이다. 경찰이 빠진 세팅에서는 매 코너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겉보기엔 해가 없어 보이는 가해 행위들이 매일 반복되어 축적되면 일반적인 집단 따돌림에 사용되는 방법들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발생시킨다. 스토킹하는 경찰의 협조를 보태는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피해자 이웃에 살면서 소음 테러에도 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대사를 읊어달라는 지시나 위협 운전에 협조해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도 한다. 적어도 이웃 국가 중 한 곳은 공산주의 동독에서 사회 고립수단 사용 방법이라고 보도된 전체주의 변형의 하나인 경찰 스토킹을 시행 중이다. 경찰 스토킹 수법 중 또 다른 성가신 수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을 불규칙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상황극을 거리에서 뻔뻔하게 펼치는 것이다. 지역 기반 경찰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어린애들과 법적인 미성년자, 장애인까지 치밀한 계산 아래 참여시키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신체적 결함을 지역적으로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는 믿음을 어린이들한테 심어주고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전체주의적 권한으로 아무나 처벌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문제다. 일반 대중이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 차량을 뒤쫓는 비교적 가벼운 위협 행위나 경찰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 수면 방해를 하는 수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보통 결합되어 사용된다. 대중의 관심을 따돌린 피해자의 야간 수면 방해 행위는 참기 힘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통 이사를 결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교활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경찰의 고귀한 업무에 협조한다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위장한다. 경찰의 수면방해 행위는 데어리어스 리젤리에 의해 밝혀진 민주국가에서의 증거 안 남기는 고문 형태와 일치한다. 경찰 스토킹의 법적인 측면.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경찰의 스토킹 행위는 대부분의 시행 국가에서 불법이다. 첫째,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중범죄 용의자가 아닌 한 경찰의 전방위적 개인 사생활 침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 처벌 대상인 특정 범죄 용의자의 조직적인 사찰만 허용한다. 둘째, 많은 민주국가에서는 스토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리적 고문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경찰이 주범인 일상의 돌발 행위로 위장하는 스토킹 수법도 특정 피해자와 관련 있는 연출일 경우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기소 가능하다. 경찰 스토킹 수법은 본질적으로 특정 개인을 규칙적으로 괴롭히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여러 국가에서 오스트리아 107, 벨기에 442, 독일 241B,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285B.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1997년부터 발의된 영국과 웨일즈의 학대 방지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된 행위를 강조한다. 이탈리아의 스토킹 방지법은 좋은 예로 1.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고 2.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3. 일상의 행동을 변경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희롱, 협박, 학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